그 다음에 사실상의 이제 우선 변제권이다 라는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유치권은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 경매권은 있죠. 그런데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유치권에 기한 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 따라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 이런 부분은 실무상으로는 이제 있다, 판례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우선 변제권은 없죠. 자,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그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채무자 아닌 사람에 대해서 유치물의 소유자, 채무자가 아닌 유치물의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뭐 어떤 돈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금전 채권 이라고 하는 만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치권의 나중에 효력에서 말씀드릴 텐데 유치할 권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인적 담보설 또는 물적 담보설 이런 표현을 써요. 인적 책임설, 물적 책임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인적 책임설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그 물건의 소유자한테 그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채권으로서의 어떤 그 효력까지 가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적 책임설의 그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판례는 지금 물적 책임설을 취하는데 채권 자체는 없지만 그냥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유치권은 그런 채권 자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채무자 아닌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금전 채권을 가지는 그런 역할까지는 또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유치권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 때문에 경매 신청권은 주어지더라도 뭐 우선 변제권도 없고 하는 그런 한계가 엄연히 있는데, 하지만 그 유치권은 뭐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 이전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유치적 효력, 이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성립된 그 물건보다도 우선할 수가 있습니다. 돈 안 주면은 안 내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뭐 사실상의 굉장히 막강한 파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 유치적 효력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치권이 그 법적인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유치적 효력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 이 효과로 인해서 물권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부동산에 예를 들면 저당을 설정했는데 담보 가치를 믿고 저당을 설정했는데 그 뒤에 뭐 공사 채권이랍시고 유치권 행사해버리게 되면 그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점유 회수할 수 없는 뭐 그런 이제 결과에 놓이게 된다면 이게 물권 질서가 교란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믿고 저당 설정한 사람의 기대를 깨트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자, 더구나 유치권이 다투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 경공매에서 많이 다투어지게 되는데 이런 그 경공매 과정에서 입찰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나 채무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 유치권을 만들어서 그 진정한 유치권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는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그 유치권의 어떤 그 물권 질서 교란 소지 또는 실제로 또 허위 유치권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공평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 공평이라고 하는 잣대, 요거를 들이대면서 이 유치권을 좀 제한하고자 하는, 유치권이 너무 이제 힘이 세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을 좀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례라는 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법의 취지가 뭐냐, 또는 뭐 실무상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공평하냐,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치권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다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걸 위해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조금 엄격하게, 그죠? 요거 그 갖춰줘야지 요건이 갖춰진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반면에, 또 유치권의 소멸 사유 이런 것들은 조금 완화해서, 너 요 정도 했으니까 소멸라고 해서 이렇게 완화해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치권의 어떤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들이 남용되는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는 거죠.